애기들 54강 할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 집중 딱 하고 자 바로 시작할게. 테크닉 어려운 건 없는데 여기서 그냥 전문 기술 그냥 기술 요거 하나 챙길 거고 선생님이 그다음에 여기 단어 보면은 조그맣게 글씨 공부할 게 많은데 첫 번째 테크니컬 하면 뭐 그 형용사용이죠. 그래서 테크니컬 하면 기술적인, 전문적인 그다음에 테크니션 하면 요거 기술자라는 뜻이고 요걸 이제 부사로 쓰시면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란 뜻이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 체크하려고 하거든요. 요거 하나 하시고 야, 너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야? technically no. 뭐 엄밀히 말하자면 no. 아니야. 이럴 때도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선생님이랑 예시로 바로 체킹을 해볼게요. 예시 바로 내려갈게. 1번, 2번, 3번 다 할 겁니다. 자, 일단은 노란색 치시고 예시 좋아서 바로 갈게요. 자, 첫 번째, 각각의 기술자들은 가졌습니다. 자, 테크니션 기술자죠. 각각의 기술자들은 가졌습니다. 다른 테크닉, 여기는 기술이겠죠? 다른 기술을 가졌어요. 자, 뭐를 위한? 여러분, assemble. 자, 이거 예전에 외웠었죠? assemble 하면은 조립하다, 뭐 모으다 이런 뜻이 있었죠? 여기서는 조립하다로 쓰였고, 그 엔진을 갖다가 조립하는 것을 위한 그런 각기 다른 기술을 갖다가 각각의 기술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고 두 번째 technical term. 자, 이따가 여러분 뒤쪽에서 요 term이라는 단어 배우긴 할 거거든. 이 term이 용어라는 뜻이 있어요. 용어. 뭐라고? 용어. 그러면 technical이 아까 형용사로 이제 기술적인 이런 뜻이니까 기술적인 파란색 볼펜으로 용어 한번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기술적인 용어라고 여러분 쓰시고 여러분 근데 그 기술적인 용어가 뭐야? 기술적인 용어? 이거는 사실 모고에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기술적인 그 기술 용어잖아 이게 기술 용어 이걸 이제 전문 용어라고도 하죠. 전문 용어라고 쓰고 이게 약간 특정 분야에만 쓰는 그런 전문 단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 뭐 예를 들자면 모의고사에 나왔던 모의고사에서 technical term 이런 단어가 나오긴 해요. 예를 들면은 이건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최근에 고1 예시에서 approximate number system 이런 게 나왔었어. The approximate number system. 이게 뭐냐면 어림수 체계래. 너네 이거 뭔 소린 줄 알아? 이거 사실 그냥 보면 우리가 네? 선생님 뭐라고 어림수 네? 어림수 이게 그때도 어림수 짐작 체계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게 사실 내신 대비를 한 우리 예비고이 친구들은 이거 사실 다 알아요. 이게 25년 기출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라고 뭐 어림수 짐작 체계가 뭔지 알겠니? 하지만 이제 그게 어떤 전문 단어라는 뜻이야. 언제 이렇게 뭐 기술 용어, 전문 용어에 따르면 이러면서 이렇게 정의를 갖다 설명해주고 나오는 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테크니컬 텀이 나오면은 이게 그냥 어떤 특정 분야에만 쓰는 그런 전문 단어를 지칭할 때 전문 용어 그거구나 라고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기술적인 용어 이게 뭐라고? 전문 용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조금 볼 건데 3번은 조금 해석으로 보겠습니다. 3번은 해석에 유념하시고 야 또 이것도 외우고 있는 거 아니지? 이거 외우지 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술 용어, 전문 용어가 이제 사용된다.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그거 챙겨두시고 사실 막 광합성 이런 것도 사실 다 전문 용어죠. 어떤 특정 분야, 그 과학 분야에서 쓰이는 전문 단어니까 뭐 분자 이런 거 이해됐겠죠? 그래서 잠깐 지울게요. 이미 쓴 친구들은 두시고요. 3번은 해석을 볼게요. commonly 하면 흔히죠. 흔히 자 여기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what을 갖다가 관계대명사 what이니까 흔히 자 여기까지가 다 주어겠네. 알려진 것 흔히 알려진 것 자 뭐라고 average가 뭐예요 여러분 평균은 이런 취지 그냥 평균 자 이게 life expectancy 여기 나왔는데 이게 이제 기대 수명이야 아가들 기대 수명 expect가 기대하다 예상하다잖아. 그래서 요거 기대 수명 하나 알아두시고 여기도 지금 기대 수명 쓰였죠? 기대 수명. 요즘 뭐 기대 수명 너네 때는 한 120살이라고 하던데. 자, 흔히 평균 기대 수명이라고 알려진 것은 입니다. 자, technically 뭐라고요? 요거
엄밀히 말하자면, 기대 수명이에요. 근데 언제부터의 기대 수명? At birth. 출생 시의 기대 수명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기대 수명이 120세다 이런 말 하잖아. 그게 뭐야? 태어날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기대 수명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아기가 앞으로 120살까지 살 거다 이런 뜻이잖아. 그쵸? 뭐 예를 들면 한국의 뭐 평균 지금 뭐 수명이 뭐 85세라고 쳐. 85세래. 그러면 지금 태어난 애기가 앞으로 85년 정도 평균적으로 산다는 소리지. 지금 내가 만약에 40살이야? 40살인데 한국의 평균 수명이 지금 85세라고? 헐, 그럼 그러면 85세에서 내 40살 빼야 되니까 나 그럼 이제 45년 남은 거네. 나 앞으로 45년 더 사네. 이게 아니죠. 그죠? 지금 뭔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예시를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쵸?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그 기대 수명이죠. 요거 하나 해석 챙겨주시고요. 바로 내려갈게요. 테크놀로지 쉽죠? 그냥 과학기술, 뭐 어렵지 않고요. 과학기술. 그냥 솔직히 테크놀로지 그냥 기술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냥 테크닉이랑 여러분 테크놀로지를 굳이 여러분이 구분할 필요 없어. 그냥 둘 다 기술로 알면 돼요. 예시로 바로 볼게요. This product. 자, 이 상품은 수동태 만들어졌습니다. 뭐 하면서? 사용하면서 뭐 the latest. 이거 알아두자. 야, 이거 여러 번 나오는데 the latest 하면 가장 늦은, 가장 나중에 이런 뜻이죠. 여러분, 선생님은 사실 아이폰을 안 쓰지만 지금 가장 나중에 나온 아이폰 시리즈가 뭐죠? 가장 나온 게 사실 가장 최신의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요거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상품은요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최신의 기술을 사용해서 이렇게 분사 구문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사용해서. 근데 컴마가 없잖아요. 이렇게 컴마가 없이도 종종 이제 분사 구문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사용하면서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이것도 해석 조금 내보겠습니다. 내려갈게요. 자, 이제 재밌는 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temper 나오는데 사실 템퍼리 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뜻 나와 있는데요. 사실 그거보다 템퍼리 왠지 모르겠는데 사실 왠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의 그 온 있지. 온으로 해당되는 말이랑 되게 많이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온으로 시작하는 거 뭐 있어? 온도, 온화, 온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온이랑 약간 되게 관련이 있는 단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 temper 한번 볼게. temper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 맨 처음 단어 temperate 이라고 나오는데 자 temperate 노란색 들고 온화한 뭐 이제 온화한 지역, 온화한 기후 이런 거 많이 쓰이죠. 우리나라는 제주도가 조금 온화한 기후죠. 온화한 그다음에 온건한 뭐 이제 성격 같은 거 할 때 많이 나오겠죠. 성격이 쟤는 좀 온화해라고 하기도 하지만 보통 성격은 온건하다고 하죠. 이제 온건한 성격 그러니까 좀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게 온화한 성격, 온건한 성격 그다음에 절제하는 이게 약간 좀 너무 도를 넘지 않는 거야. 이제 절제하면서 온화한, 온건한 이렇게 온 이렇게 쓰인다는 거 알아주시고 예시로 바로 볼게요. 바로 나오네요. temperate climate 하면은 이제 온화한 기후 또 climate 모르는 사람 없죠. 기후 그 다음에 region 이거 모르면 또 알아둬야 돼요. 지역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온화한 기후, 온화한 지역 이렇게 쓰인 거고 자, 두 번째 시도 치시고 갈게. 자, 동명사 주어네요. in all things 모든 것에 좀 temper 좀 온화하게 되는 것은 온건하게 되는 것은 혹은 절제하게 되는 것은 require 요구합니다. 자, 뭐를 요구한대요, 여러분? self가 자기란 뜻이잖아. 그치? 자기. 그 다음에 discipline. 이거 외우셔야 돼요. discipline. self discipline 잘 나와요. 이 discipline이 수양, 자기 수양이라고 하잖아. 수양. 혹은 이제 이게 훈련이란 뜻으로 쓰이거든요. 훈육. 자기 수양을 갖다 필요로 해요. 모든 것에 좀 절제하고 이런 거, 그쵸? 그래서 이런 것도 챙겨두시고, 유의어로는 이제 절제하는, 온건한, 이런 거 이제 적당한이란 뜻의 이 moderate 배웠죠? moderate. 요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적당한, 온화한 선생님이 한번 써줄게요. 써주시고, 뒷장 넘어갈게. 자, 다시 한번 템펄은 약간 온이라는 거랑 많이 쓰였는데 진짜
온도, 기온, 체온, 온으로 시작하는 게 많이 쓰였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temperature 하면은 너무 쉽죠? 온도.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사실 body temperature 써보세요. body temperature 이게 가장 많이 쓰이죠. 이게 체온이죠. 그쵸? 체온. 그래서 예시 너무 쉬워서 그냥 바로 볼게요. 자, 기온이 will drop. 떨어질 것입니다. below는 어디 아래로 이런 뜻이죠. zero. 자, 0도 아래로 오늘 밤에 떨어질 것입니다. 영하로 내려간다는 소리겠죠. 자, 그 다음에 엄마는 보냈습니다를 침대로 cause. 왜냐면 내가 너무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어서 감기 걸렸나 봐. 체온이 너무 높아서 빨리 자게 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temper. 자, 계속 이제 온이랑 관련된 거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밑에 좀 써줄래? 이 temper는 얘기들 이렇게 써줘. 따뜻함을 약간 넘어가지고 온이 약간 따뜻한 약간 온건한 막 온화한 이런 게 쓰였잖아. 이거는 따뜻함 이게 온이라고 써볼게. 자, 따뜻함을 넘어 뭔가 핫한 상태. 따뜻함을 넘어서 핫한 상태라고 써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화를 잘 내는 성미, 기질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여러분은 저랑 같이 이제 temper 나오면은 모의고사에도 출제가 많이 됐어요. 승질 이렇게 쓸게요. 화난 표시 좀 해놓고 빡친 거야 승질. 그러니까 승질 있다 이런 표시야. 그놈 참 승깔 있네, 승질 있네 할 때 이 승질로 외우겠습니다. 국어 문법상으로는 틀렸겠죠? 성질이겠죠? 그러니까 승질 있다 할 때 요 느낌으로 외울게요. 다시 한번 temper 뭐라고? 승질, 승깔 할 때 그 승질이라고 외우시면 되고 너무 열이 많이 받아 있는 상태야. 그래서 예시로 바로 볼게요. Please calm down. 야, 좀 진정해. 그 다음에 야, 너의 그 승질을 갖다가 좀 컨트롤 좀 해봐. 이런 뜻이야. 실제로 이렇게 써요. 자, lose one's temper. 당연히 one's 자리에 이제 소유격 들어가는 거 아시죠? 뭐 my, his, her 이런 거. 자, lose one's temper 하면은 화를 내다란 뜻이고요. 여기 만약에 컨트롤을 쓴다? 그럼 화를 참다겠죠. 내 승질을 갖다가 컨트롤하는 거니까 여기 만약에 이제 컨트롤을 쓴다? 그럼 이제 참다가 되는 거고. 이해됐죠?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에서는 이게 이렇게 쓰였어요. 고1 그냥 기출 이렇게만 쓸게요. 20년도 거긴 한데 그래서 lose your temper 요렇게 쓰였거든요. 이게 뭐 lose your temper 이게 뭐야? 화를 내다야. 근데 temper이 승질이란 건 알겠는데 이게 왜 화를 내다예요? lose가 무슨 뜻인데? 이게 원래 일타 이런 뜻이잖아. 일타, lose, 일타. 내 승질을 갖다 잃어버리는 거야. 완전 이게 딱 정신줄 놔버리는 거지. 놓고 이성의 끈을 잃어버리고 완전 이렇게 화를 낸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챙겨 드시고, 그래서 요것만 쓸게요. 그래서 요거 하나 챙기시고, 자, 바로 또 내려갈게. 자, 오늘 할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또 temper에 관련된 거 나오는데, 자, 이거는 temperament. 이거는 이제 기질 이렇게 외워주세요. 뭐라고? 기질. 아가들 기질이 뭐야? 내가 갖고 태어난 어떤 성향 이런 거잖아. 걔는 약간 좀 기질적으로 좀 차분해. 좀 차분한 기질이 있어. 좀 나대는 기질이 있어. 이런 말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temperament 하면은 기질, 성향 이렇게 알아두시고 타고난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고난 성격 쓸 사람 쓰던지. 오케이. 그 다음에 사실 temperament 이것만 외워도 되는데 이제 사실은 54강 정도 온 친구들은 단어가 꽤나 탄탄한 애들일 거야. 여기까지 왔다는 건. 그래서 이것도 같이 외우겠습니다. disposition. 뭐라고? disposition. 이것도 기질 성향이에요. 이것도 사실 고3에서는 disposition. 이것도 많이 나와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기질. 내가 가지고 태어난 어떤 기질, 성향 뭐라 그런다? 2개. temperament. 하나 더. disposition. 둘 다 disposition 같이 외우겠습니다. 2개 같이 외우세요. 외우시고 예시 볼게요. 예시 이거 기출이에요. 이것도. 자, 바로 가시고 자, limit. 뭔가 제한은 이어야만 합니다. 좀 reasonable 해야만 해요. 여러분 reasonable 무슨 뜻이었죠? reasonable 다 외웠지? 이 reasonable은 합리적인이란 뜻이었죠. 자, 제한을 하려면 좀 합리적이어야 해요. 그다음에 요거 외우세요. in terms of. 뒷장 마지막쯤에 배울 건데 오늘 배울 거예요. 요 단어도 in terms of. 요거 외우시길. 자, 뭐라고? 뭐뭐의 관점에서. 뭐라고? 뭐뭐의 관점에서 정확히 외워줘. 뭐뭐의 관점.
에서. 오케이. 자, 이따가 뒷장에서 볼 거야. 자, 제한이라는 건요. 좀 합리적이어야만 해요. 뭐의 관점에서? 그 아이의 age, 나이라든지, 자, 이거 뭐라고 해요? temperament, 어떤 기질, 성향이라든지, 뭐 발달 어떤 그 레벨이라든지, 발달 단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좀, 제한을 주려면 좀 합리적이게 해야 돼요. 야, 나이 7살 애한테, 막 수학 공부 3시간에 막 이렇게 쓰면은 합리적인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애 나이 어떤 걔 성향 이런 거 다 파악해서 제한을 줄 거면 제한을 해야죠. 그쵸? 뭐 오락 같은 것도 게임 같은 거 아니면 휴대폰 보는 것도 애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히 제한을 해야지 무조건 제한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그런 것도 요거 기출이니까 요것도 좀 해석을 좀 많이 챙겨주세요. 자. 기질 성향 중요하다. 특히 이 disposition 요거는 고3 때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같이 알아주세요. 넘어갈게. 자, 요거 많이 했다. 야, temporarily 이제 쉽죠? 일시적인 그쵸? temporarily 일시적인. 그러니까 아까는 temper, T-E-M-P-E-R 이었잖아. 이제 temper 요렇게 이게 시간, 시대 요렇게 바뀐 거야. 자, temper, P-O-야. temper 시대 시기로 바꾼 거고 이제 아까 이제 끝났어. 온에 해당되는 거, 온건 온화 그거 끝났고요. 자, 이제 temper 시간 시대로 오겠습니다. 자, 봐봐. 그러니까 일시간 시대니까 일시적인 거 이렇게 시간에 관련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temporarily 하면은 일시적인이란 뜻이고요. 사실 요거에 이제 반이어 하면은 대부분의 고2 예비 고2 친구들은 바로 나올 거야. 선생님이랑 했던 친구들은 선생님 영구적인 permanent 그렇지. 그렇게 바로 나와야죠. permanent 하면은 반이어로 영구적인이란 뜻이거든. 그쵸? 에이, 얘들아, 이거 파마, 엄마들이 파마한다 할 때 이 perm에서 나온 거라 했죠. 선생님도 얼마 전에 seeker perm 했거든요. 보통 이제 perm 한 번 하면 1년은 가요, 선생님은. 그래서 이게 이제 perm 하면 영구적인이다까지 알아주시고. 자, 우리는 이제 54강. 이제 추가적으로 외울 때 됐다. 자, 일로 와봐. 여러분, 영구적인 두 개도 알자? 자, 두 개 나옵니다. perpetual, perpetual, 그 다음에 everlasting. 요거까지 영구적인. 자, 여러분, 이제 영구적인 우리 세 개 외운다. 일시적인 temporarily. 자, 영구적인 한 번 더 써보시고, 세 개 다시 말해봐요. 영구적인 세 개. 쉬운 거는 permanent죠. 그쵸? 한번 써보세요. permanent. 이게 원래 우리가 알았던 영구적인이고, 파마한다 할 때 그 파마 생각하면 되시고, 두 번째 또 P로 시작하는 거 뭐라고요? 발음으로 perpetual. 자, perpetual. 이것도 다 나오는 거야? 이제 고2, 고3 때 많이 나온다? perpetual. 그 다음에, 야, forever. 이런 거 하잖아. everlasting. everlasting. 네, 레스트가 지속되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영구적인 거, 영원히 지속되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구적인을 외울 때가 왔다. 이거 이제 permanent만 알지 말고 perpetual, everlasting까지 같이 외워주는 거예요. 세 개. 오케이, 그거 해주시고 마지막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I want a permanent job. 여러분, permanent job이 뭐겠어요? 그러면 영구적인 직업?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이게 뭐 정규직 약간 요런 느낌이겠죠. 그쵸? 자, 난 이제 영구적인 그런 직업 원해. 정규 직업 원해. rather than 자, 뭐뭐라기보다는 자,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temporarily 일시적인 직업이라기보다는 여기서 job을 갖다가 일컫는 거겠죠. 일시적인 직업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 뭐야 보통 이제 temp job 이렇게 쓰거든요. 미드 이런 거 보면 temp job. 이게 뭐냐면 temp job. 이게 이제 단기 알바 같은 거야. 약간 계약직 약간 그런 느낌? 이제 단기적으로 하는 일, 일시적인 일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temporarily 이것도 일시적인 이란 것까지 챙길게요. 오케이. 해석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되고 쓸 수 있어야 돼요. permanent, temporarily. 오케이. 자,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이 템퍼가 뭐라고? 아까는 일시적인 시간이랑 관련된 거겠죠. 그 시간이 여기 시간이잖아. 시간이 좀 일시적이다. 그런 거고 temporarly는 자 여기서는 아까 시간 말고 뭐 돼 있었어? 시대도 있었죠. 그래서 temporal 이것은 시대고 원래 come 있잖아. 요게 원래 같은 이란 뜻이 있어. 함께 같은이란 뜻이 있는 거야. 자 같은 시대에 있다? 그게 뭐야? 우리 동시대, 같은 시대의, 그게 동시대의 같은 말인 거 알죠? 동시대 사람이다 이러면 같은 시대 사람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명사로 보면 동시대인 이런 뜻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요거 보세요. 자, 바흐는 이었다.
여기서 명사로 쓰였겠네요. 동시대인이었다. 동시대 사람이었다. 누구랑? 핸델과. 핸델과 바흐는 이제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럴 때 동시대인이었다. 동시대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쓰이고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떤 그 시기를 갖다가 따로 설정해 주지 않는 이상 그냥 contemporary 하면은 현대야. 지금 뭐 따로 시기를 설정한 게 아니면은 현대, 우리 지금 현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의 이렇게도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는, 유의어로는 modern 이겠죠? 자, 이게 현대의 이런 뜻이죠. 모던, 그쵸? 이게 modern 이것도 현대의 modern 현대의 이렇게도 같이 쓰인다는 점, 그게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contemporary 보시면 이게 여기서는 현대로 쓰였어. 봐봐. 현대음악 이거야. 현대예술, 현대무용, 현대문학. 자, literature 오랜만에 나왔네. literature 이거 문학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나는 이거 하나만 contemporary literature 하면은 현대문학이 되겠죠. 고전문학 말고요. 오케이. 현대문학까지. 그래서 현대문학까지 같이 챙겨볼게요. 내려가겠습니다. tempt 하면은 이제 유혹하다, 유혹, 아이고 노란색으로 유효, lure 나오는데 많이 나오진 않고요. lure는 실제로 나오긴 했거든요. lure. lure는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lure는 동사 명사가 다 되긴 해요. lure 자체는 동사도 있고요. 명사도 있어요. 동사로는 정말 이제 그 유혹하다. 지금 여기 쓰인 것처럼 유혹하다고 lure. 명사로는 미끼란 뜻이 있어, 사실. 미끼. 그래서 여러분 그 lure라는 단어는 낚시 좋아하는 사람 있나? 이게 루어 낚시라고 있거든요, 실제로. 루어 낚시. 이게 이제 루어가 미끼잖아. 이게 뭐, 가짜 미끼, 인공 미끼를 써서 이제 속여서 이제 고기 잡는 낚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 루어 낚시 기억하면 되고, 그 미끼 써서 잡는 거야. 이제 여러분은 그냥 이제 tempt, lure, 둘 다 유혹하다라고 하시면 되시고, tempt는 명사가 따로 없어요. 명사 쓸 거면 temptation 이렇게 써야 돼. 유혹이고, lure, 이거는 유혹하다, 미끼 둘 다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뭐 예시 뭐 보긴 하겠습니다만, 자, on sunny days, 화창한 날에 자 어떻게 쓰인 거예요? I'm tempted, 수동태. 나는 유혹당해 이런 뜻이죠. 유혹당하다. 아, 화창한 날에 난 유혹당해. 좀 그 수업을 갖다가 빼버리고 좀 해변에 갈 그런 유혹을 당해. 이러면 안 된다. 그쵸? 수업 학교 빠지면 안 되죠. 학원 수업도 빠지면 안 되고. B가 아, 그래, 맞아. It's hard. 어렵지. 뭐 하는 것은 저항하는 것을 resist, 저항하다 했어요. 저항하는 것은, 유혹에 저항하는 것은, 그냥 아름다운 날에 유혹에 저항하는 건 진짜 힘들지. 자, 가주어, 진주어 구조고. 어렵지 않죠?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attempt 많이 봤죠? attempt 시도하다 명사로 이제 시도 노력 이런 뜻이 있고 노란색은 이거 치지 말고 봐봐. 야 이거 try를 치지 마. 근데 사실은 기억이 나면 좋아요. 이거 앞에서 했었어요. 이거 다이어였고 제가 뜻 3개 적어드렸었는데 trial 자, 첫 번째 시도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trial and error 그 시행착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잖아. 적어는 두세요 다. 자, 그 다음에 시도하는 거니까 실험이란 뜻도 있었고 세 번째 재판이란 뜻도 있었죠. 근데 지금 진짜 1도 기억 안 나요. 괜찮아. 그러니까 복습을 또 하면 돼. 계속 내가 복습시켜 줄 테니까 우리 어쨌든 개정판으로 다시 한번 복습할 거잖아요. 놀랍게도 이게 한 40몇 강 때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지금 챙겨보고 시험에 내진 않을게요. 이 트라이얼까지는. 여러분 attempt 요것만 알아두시고 2번 예시 그 prisoner도 했었잖아. 죄수죠. 그 죄수는 시도했다. 뭐 하려고? escape. 탈출하려고. but failed. 실패했어요. 이렇게 끝났네요. 자, 뒷장 가겠습니다. attend도 다이어긴 하죠, 아가들. 자, attend 다이어인데 사실 이게 보면은 tend가 있잖아. 이게 쭉 뻗다 이런 뜻이 있다. tend가. 그래서 이게 원래 이게 뻗다에서 나온 거야. 뻗다인데 여러분 계속 얘기했지. 원래 AD가 원래 어드 쪽으로 이거거든. 근데 이제 그 단어 상황에 맞춰서 발음에 맞춰서 조금씩 형태가 변하는데 자 봐봐. 어디 쪽으로.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뻗는 거야. 자 그래서 야 내가 발을 갖다가 뻗어요. 그냥 써도만 돼. 야 발을 갖다가 내가 뻗어. 발 뻗다. 근데 어디 참석하는 거지. 내 발을 뻗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돌보다 도움의 손길을 갖다가 도움의 손길을 뻗다. 그럼 이게 자 돌보다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좀 손을 좀 눈을 뻗다 좀 이상하니까 뭐 내 손을 갖다가 좀 뻗다. 그럼 주의를 기울이다.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쉬우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고 여러분이 이거 다 외울 필요 없고요. 딱 3개만 외웁니다. attend 1번 참석하다. 2번 돌보다. 3번 주의를 기울이다. 이거 3개만 외우면 되는데 의외로 애들이 참석하다. 이건 아는데 돌보다랑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도 그냥 아는 것 같긴 해. 돌보다를 은근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돌보다까지 여러분 챙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attend 뜻 3개 써라 하면 여러분 3개 나올 수 있어야 돼. 뭐라고? 참석하다. 두 번째, 돌보다. 그 다음에 주의를 기울이다. 오케이. 이렇게 3개는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하고 조그만 거 볼게요. 자, attendant 이것도 옛날에 썼는데 자 이제 뭐 도움을 갖다가 주는 사람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제 시중 두는 사람 수행원이고 예전에 선생님이 써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flight attendant 이게 뭐죠? 자 비행하는데 나를 도와주는 시중 두는 사람 이게 사실 승무원이란 뜻이에요. 시중 두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죠. Flight attendant 하면 승무원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attention 이거 많이 해서 사실 주목, 주의, 관심 이건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attentive 주의 깊은, 세심한 사실 attentive를 여러분 많이 몰라서 요걸 조금 챙겨주세요. 주의 깊은, 세심한까지 알겠죠? 그거 알아두시고 뭐 pay attention to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이거는 너무 많이 봤으니까 해서 다른 예시가 사실 막 엄청 중요한 건 없고요. 여러분이 그냥 요 뜻세게 참석하다 돌보다 주의를 기울이다랑 요거 선생님이 노란색 쳐주신 거 위주로 많이 보면 될 것 같아요. 내려갈게. 그 다음에 pretend tend가 뻗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 pre가 앞이란 뜻이잖아. 그 앞에 약간 뭐랄까 가면 같은 거를 좀 촥 펼쳐놓은 느낌? 앞에 가면을 펼쳐놓은 느낌이랄까? pretend 뭐뭐인 체하다, 가장하다잖아. 사실 이거 앞에서 많이 했죠, 그렇죠? 뭐뭐인 체하다, pretend 많이 쓰인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예시 하나 이것만 써봐. Don't pretend to be sorry. 써봐. 해석해봐. Don't pretend to be sorry. 쫙 치시고 자 이거 무슨 뜻? 야, 미안한 척 하지 마. 이런 뜻이야. 미안한 척 하지 마. 미안 하면은 don't pretend to be sorry 하면 돼. 이게 미안한 척 하지 마.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pretend 모모인치 하다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나왔으니까 아시죠? 그 다음에 나갈게요. 자, tend가 뭐라고요? 뻗다. 뻗는다. 어떻게 뻗는다? x. 이게 out. 밖으로란 뜻이잖아. 밖으로 뻗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밖으로 쫙 뻗어나가는 느낌이야. 그래서 연장하다. 확장하다. 뭐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뻗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냥 연장하다 확장하다만 외우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 요 작은 글씨들이겠죠? extension 명사형 연장 하나 더 써. 확장 써야지 얼른. 확장 전화 내선 이런 거 안 해도 돼. 연장 확장 그 다음에 extensive 이거 광범위한 내가 노란색 써주는 거 근데 반드시 외워야 돼. 내가 정말 줄이고 줄여서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건 다 뺐어요 지금. 그 다음에 extent 얘는 이제 범위 이렇게만 알면 돼. 여러분 제가 써준 건 다 외우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면은 요거랑 요거 볼 건데 첫 번째 extensive가 뭐라고? 광범위한이었어. 오케이. 자, 광범위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사용 이런 뜻이겠죠. 자,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광범위한 사용. 그 다음에 8번 예시는 난 동의해. 그에게 동의해.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자, 요거 플러스 어느 정도까지는 to some extent. 제가 extent가 범위란 뜻이었잖아. 아까 그러니까 어느 범위 정도까지는 이런 뜻이라서 to some 대신에 a certain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범위까지는 모의고사에 종종 나오고요. 사실 뭐 이걸 해석 못한다고 해서 뭐 의미가 달라지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주면 편하죠. 나는 그에게 동의해. 어느 정도까지는, 그지? 어느 정도까지는 to some extent. 어느 정도까지는 동의하거든, but not entirely. 전적으로는 아니야. 이거 외웠었죠? 앞에서 entire 할 때. 자, 전적으로는 아니야. 전적으로 다 동의하지는 않아. 일부 동의해. 이런 뜻이고. 넘어갈게. 할 게 많으니까.
그냥 intend도 모의고사 본 친구들은 여러 번 했다는 거 알 거예요. intend 뭐뭐할 작정이다, 고의하다, 의도다. 그냥 하나만 의도하다 하나만 알아도 돼. 이것만 알아도 조금 매끄럽진 않더라도 다 의미 파악이 됩니다. 의도하다는 반드시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 조그만 글씨도 intent도 의도 맞아. 의도 맞는데 사실 intention 이게 훨씬 많이 써요. 의도. 요거를 먼저 외우시고 여러분 intention 의도 유의어 purpose. 사실 purpose, aim 다 목적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근데 목적이 의도잖아. 그치? 그래서 purpose, aim까지 같이 챙겨주시고 intentional 형용사용. 의도적인,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이런 뜻이라서 유의어는 챙겨야 돼. deliberate, 요건 챙겨주세요. deliberate, 고의적인, 요거 사실 몇 번 했어요. 유국영어 시험에도 몇 번 나왔고요. deliberate, 요것도 챙겨두시고 고의적이냐? 두 개 쓸 수 있어야 돼. 의도적인, 고의적인. 의도적인 게 고의적인 거 알지? 그쵸? 그거 알아두시고 뭐 부사로 하면은 intentionally겠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래서 on purpose 요거까지 챙겨두세요. 얘도 챙기고 deliberately도 되죠. 요렇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알아주시고 그러면 아까 했던 반이어로 accident는 뭐겠어? 반이어. accident는 그러니까 의도적인 게 아니겠죠. 우연한이겠죠. 이건 우연한, accidental은 우연한. 자, 여러분 잘 챙겨주세요. 이게 다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고 예시는 마지막 한번 볼게. 자, 몇몇 사람들은요. 여러분 make change가 무슨 뜻일 것 같아? 쉽잖아. 변화를 만들다. 그렇죠? 이게 변화를 만들다란 뜻이고 몇몇 사람들은 변화를 만들어요. 근데 어떤 변화? intentional. 의도적인 변화를 만들어요. 근데 few가 붙었어. 여러분, few는 무슨 뜻이죠? 거의 뭐뭐 않는. 거의 뭐뭐 않는 이란 부정어죠. 이거 약간 아니야. 그건 a few겠죠. 그럼 다시 한번. 몇몇 사람들은 거의 의도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그쵸? 야, 그러니까 변화 만드는 건 사실 진짜 힘들어. 특히 나이 먹을수록 더 힘들어요. 의도적인 변화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건 사실 학생 때가 정말 무궁무진해.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사실 변화를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변화시킬 수 있어.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뭐 다른 거는 뭐 이제 9번 같은 예시 한번 봐봐. 봐봐. 이걸 의도하다라고 해석해 볼게. 물론 이게 이제 뭐뭐 할 작정이다.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럽겠지. 그는 여러분 study abroad야. 자, abroad는 해외로란 뜻이죠. 해외에서 공부한다. 이게 무슨 뜻? 이게 유학하다라는 뜻이거든. 유학하다. 해외에서 공부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는 내년에 유학할 작정이에요. 물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하지만 의도하다 넣어봐. 그는 내년에 해외에서 유학할 의도예요. 이런다고 해서 해석이 안 되니? 다 되죠? 그러니까 그냥 의도하다로 외우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11번 정도만 잘 챙겨 놓으시고 내가 지금 노란색 친 거는 반드시 다 외워줘야 돼. 아시겠죠? 내려갈게요. 자, tend 나왔는데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 에이, 그냥 여러분 옆에다가 그냥 이거 텐드 투부정사잖아. 우리 많이 했던 거. 그쵸? 텐드 다음에 그냥 투부정사를 크게 써버려요. 자, 이거 텐드 투부정사죠. 그쵸? 그래서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 뭐 이거 유의어로 be likely 투부정사, be apt 투부정사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나오는 건 사실 be likely 투부정사. 이게 제일 많이 나오긴 하죠. 그래서 사실 돌보다 보살피다 거의 안 나오고요. 요거는 사실 거의 안 나오고 look after 이게 차라리 많이 나오겠죠. 돌보다 뜻에는. 그래서 여러분은 tend to 그것만 아시고 tendency 아셔야 돼요. 성향, 경향이죠. 아, 성향이 치지 말 걸 미안해요. 성향 여러분 미안한데 화이트로 지워. 텐덴시는 그냥 경향이라고 외우세요. 경향. 또 아까 그거랑 헷갈릴까봐. 우리 아까 그 어떤 기질, 성향할 때 뭐 했지? temperament 했었잖아. 그쵸? disposition 그거랑. 그래서 그냥 요거는 경향 이렇게 맞춰주세요. 경향. 이거는 뭐 많은 경향이 있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12번 예시 볼게요. 그는 뭐 하는 경향이 있대? angry 하는 경향이 있대. 뭐 할 때? 사람들이 그에게 oppose, 반대할 때. oppose 하면 반대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면 get 다음에, 이런 거, get 다음에 이렇게 angry, 형용사 같은 거 나면 어떻게 해석한다? 형용사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죠. 그는 좀 화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반대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고, 혹시 이 자리에
뭐로도 바꿀 수 있니? get angry 말고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아까 배웠던 lose his temper. 화를 내다.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그쵸? 우리 아까 공부했으니까 적용해 보는 거야. He tends to lose his temper. 이렇게. 그는 화를 내는 경향이 있어요. When people oppose his plan. 사람들이 그에게 반대했을 때.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야.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쵸? 나만 재밌는 거 아니죠? 자, 갈게요. 그 다음에 tender 나오는데, 이거는 치킨 텐더. 배고프네요. 지금 밤인데. 외롭네요. 외롭고 배고파요. 자, 치킨 텐더인데, 여러분, 선생님은 KFC 치킨 텐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여러분, 치킨 텐더가 무슨 뜻이야? 이게, 여러분, 부드러운이란 뜻이야. 부드러운 치킨이란 뜻이에요. 치킨 텐더가 뭐라고? 부드러운 닭고기야. 너네 퍽퍽한 치킨 텐더 먹어본 적 있니? 없죠? 부드러운 닭고기 이 뜻이에요. 그래서 tender 하면 그냥 부드러운 이것만 알면 되고 뭐 격식 제공하다, 제출하다, 입출하다 안 중요해. 몰라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부드러운만 외우면 돼요. tender 뭐라고? 치킨 텐더 생각하시면 돼. 부드러운. 오케이. 자, 그다음에 tense. tense는 사실 이제 이게 팽팽하게 당기는 이런 느낌이어서 팽팽하게 당겨진 야, 우리 막 여기 지금 봐봐. 얼마나 심장이 막 이렇게 쫄깃해 막 팽팽하게 당겨졌어. 이게 긴장한이잖아. 그래서 명사로 하면은 tension, 긴장, 뭐 팽팽함 이런 뜻이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 쓰잖아. 텐션이 높다 이런 말 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아 근데 사실은 잠깐만.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선생님 텐션? 이게 장력이란 뜻이 있어요. 장력. 여러분 이제 이때 이제 과학 지문 이런 데 많이 나오긴 하는데 장력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장력이 뭐예요? 아셔야죠. 장력이 뭔지. 마찰력은 알잖아 우리가. 그쵸? 장력은 이렇게 고무줄 당길 때 생기는 힘이죠. 양쪽에서 잡아당길 때 생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하잖아요. 굳이 내가 과학도 모르는데 선생님도 과학 잘 모르거든요. 영어쌤들은 과학에 약해. 왜 이걸 써줄까? 양쪽에서 잡아당길 때 양쪽에서 잡아당길 때 생기는 힘. 그게 뭐라고? 장력. 여러분 이렇게 기출에 한 번씩 나왔던 개념은 다시 한번 챙겨야 돼요. 그럼 또 나와요. 알겠죠? 장력이 뭐라고? 텐션이고요. 그게 뭐라고?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힘이야. 양쪽에서 잡아당길 때 생기는 힘. 고무줄 잡아당기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학교 때 사실 배웠던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예시 가볼게요. 마지막. 자, 두 나라들 사이의 tensions, 긴장감이 rising, 자, 올라갔습니다.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뭐 긴장감, 양국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나 봐. rise 하면 오르다 이런 뜻이었고요. 그쵸? 약간 요즘 러시아랑 미국의 약간 그런 텐션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런 거고. 이거 16번도 볼까? 난 항상 너무 텐스해. 긴장해. 언제? 시험 전날에. 그냥 바로 시험 전날에 이그잼이 시험이니까 바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17번 예시 전혀 안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16, 18번 챙겨주시고 그럼 인텐스 갈게요. 자, 인텐스 하면은 강렬한 형용사고 자, 봐봐. 인텐스도 형용사야. 강렬한. 근데 인텐시브는 이거를 이제 집중적인이라고 외워주고 여러분 그냥 굳이 막 인텐스 강렬한 인텐시브 집중적인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둘 다 약간 좀 뭔가 센 느낌 약간 이렇게 가면 돼. 근데 정확히 꼭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나는 인텐스는 강렬한이고 인텐시브는 뭔가 집중적인 그렇게 외워주면 돼요. 둘 다 형용사라는 건 알아야 돼. 내가 쳐주는 것만 외워. 알겠죠? 그 다음에 불안해하시지 마시고 자 인텐시티 이거는 이제 명사죠. 그래서 이거 강렬함 이렇게까지 외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강렬함에다가 이것도 써줘. 자, 인텐시티는 강렬함, 강도 같이 써줘. 그죠? 강렬함이 강도죠. 같은 뜻이지 사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인텐시브는 집중적인이야. 예시 바로 보여줄게. 이런 거. 인텐시브. 집중적인 트레이닝 코스 과정. 트레이닝 과정이라 해도 되지. 그냥 훈련이라고 쓸까 한국말로? 훈련 과정. 집중적인 트레이닝 과정 할 때 인텐시브. 사실 강렬한 훈련 과정 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래서 집중적인이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19번 예시는 모바일 폰 산업 간의 컴피티션 하면 뭐예요? 경쟁이었죠. 경쟁이입니다. 되게 인텐스합니다. 인텐스 뭐라고요? 강렬한이요. 오케이.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 해석. 이거 19, 20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컴피티션 경쟁이었죠. 너무
이제 쉬워서 안 쓴 거고, 특히 이 intensive가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 외 우리 여자애기들 같은 경우는 다 트리트먼트나 뭐 린스 다 하니까, 그거 보면은 보통 이런 거 많이 써 있어요. intensive 뭐 repair care. 그래서 이게 집중적인 손상 케어 뭐 이런 거 써 있거든요. 그 intensive란 말이 헤어 관련해서는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 한번 머리 감다 한번 봐보세요. 그 샴푸, 그 린스에 보통 있거든요. 린스나 아니면 트리트먼트 있으니까 한번 봐줘. 알겠죠? 자, 내려가자. 뒤에 가자. 이제 거의 다 왔어. 지금 좀 길어야 됐는데 내가 좀 많이 자르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너무 힘들까봐. 야, 터미널은 우리가 아는 터미널 모르는 사람 없죠? 버스나 열차의 터미널 그 진짜 시외버스 터미널 할 때 그 터미널이고 그래서 이게 종점, 종착역이란 뜻도 되고 이제 이런 건 쉬우니까 터미널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를 만한 건 이거 병이 말기병 이런 거에서 터미널 캔슬 이거 바로 하면 이게 말기암이야. 암도 초기, 중기, 말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말기암이고 그래서 터미널 하면 끝에 이런 뜻. 많이 볼 일은 사실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아만 두시고 터미널 이게 좀 약간 끝이란 느낌이라서 terminate 하면 이게 정말 종결하다, 끝내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termination 이거는 termination 종결이란 뜻이고 종결하다, 끝내다. 3번 예시 볼 건데 자 봐봐. 당신의 컨트랙트가 끝납니다. 3달 안으로. 이런 뜻이죠. 해석은 굉장히 심플하지만 컨트랙트 챙겨라. 고2 때부터 많이 나오죠. 컨트랙트 하면 바로 나와야 돼. 명사는 뭐야? 동사라면 컨트랙트가 수축시키다 이런 뜻인데 명사로 하면 계약이죠. 이 계약 얘기 많이 나와요. 은근히 컨트랙트 뭐라고? 계약이야. 그렇죠? 당신의 계약이 3달 안에 종료됩니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 determine 결심하다 이런 뜻이죠. 결정짓다 결심하던데 뭐 결정짓다 결심하다. 결심하다는 reserve 앞에서 했었죠. reserve 결심하다. reserve는 사실 해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결심하다라는 뜻이 있었어. 기억나시죠? 그래서 determine 하면은 결연한, 단호한 이런 뜻인데 결연한 뜻도 모르더라고. 결연한은 결심이 약간 좀 굳게 한 거야. 결심을 굳게 한. 결심을 굳게 한. 약간 요런 뉘앙스예요. 이건 그 교과서에도 determine은 많이 나와요. 결연한이란 뜻으로. 그 다음에 명사형은 determination, 그러면 결심이겠죠. 결심, 결의, resolution까지. 이제, 이거 했었죠. 얼마 전에 쓸까? New Year's, 아직 1월 안 끝났으니까. New Year's resolution. 했었죠. 이게 뭐였어요? 새해 결심이었죠. 그쵸? 너네들의 New Year's resolution. 잘 지켜주고 있니?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자, 그 다음에 예시는 5번만 볼게요. 자, 그녀는, 자, 뭐 했대? 결심했습니다. 뭐 하기로? 성공하기로. 알아두시고, 마지막 단어, term 나와 있는데, 굉장히 다이어야.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먼저 외우라고 한 거는, 아까 했거든? in terms of 하면은, 뭐뭐의 관점에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요거 하나 먼저 챙기고 in terms of 아까 앞에서 예시를 했었어. 그거 꼭 낼 거야. 챙겨주시고 요거를 먼저 외우시고 근데 이건 진짜 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거 용어. 아까 용어 나왔었는데 자 요거 용어도 알아두시고 사실 그러면 이 terms가 관점이겠죠. 그래서 지금 복수형으로 써서 term에 s 붙여서 이 관점까지 외운 거 맞지? 요거는 in terms of 요걸 외우면 자동방으로 외워지는 거고 요 관점이 여기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사실 외웠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알면 좋은 거 용어, 관점 사실 너무 많긴 해서 여러분이 사실 저는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게 관점, terms, 관점 알아야 되고 in terms of 뭐뭐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용어라는 말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간 알아야 돼, 기간. 요렇게까지만 여러분한테 지금 사실 조건도 있는데 그냥 요거는 나중에 외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term, 용어, 기간, 그 다음에 terms 하면 관점, 그리고 in terms of 하면은 뭐뭐의 관점에서 까지만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수고했어.